네, 일련 번호 035 위정편의 19번째 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논어가 어느 정도 한 35장 정도 이렇게 나가니까 대강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이걸 듣고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한자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좀 더 자세하고 좀 이렇게 일일이 일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진도가 너무 늦어서 또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우선 논어를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해석하는 것과 이렇게 맞춰보시면은 이게 무슨 글자구나, 또 이게 이럴 때 쓰는 글자구나 하고 점점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노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논어를 이 배운 데를 한 서너 번씩 한번 써보세요. 내가 따라서. 그럼 한자도 알게 되고 한자 쓰는 방법도 알게 되고 요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쓰되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쓰세요. 그 다음에 한 구절씩 눈을 감고 한번 읽어보고 눈을 감고 애공문활 눈을 떴다가 다시 하위적 민복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외워져요. 저는 그렇게 외우는 방법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다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공문활 하위즉 민복이니까 공자대활 거직조제왕 하면 즉 민복이요 거왕조제직 하면 즉 민불복이니이다. 자, 哀公问曰：“何为则民服？”孔子对曰：“举直错诸枉，则民服；举枉错诸直，则民不服。” 해석은 애공이 물었습니다. 애공은 이제 논할의 임금이고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고든 것을 들어 많은 여러 개의 구분자를 버려두면 백성이 복종하려니와 구분 것을 들어 쓰고 많은 여러 고든 것을 방치하면 버려두면 안 쓰면 백성들이 복종할 리가 없지요 라고 이제 공자가 대답을 했어요.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고든 자를 들어 쓰고 저 많은 너덜부레가 있는 저 구분자들 그냥 방치해버려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밑에서 보고 우리 임금 사람 잘 쓰네 하고 복종할 것이요. 거꾸로 구분자를 갖다 쓰면서 뛰어난 저 많은 훌륭한 분들은 다 방치해버려.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불복할 겁니다. 임금에게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정말 그런가? 저는 그 아닌 해석도 있고 또 아닌 해석을 좀 따르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애공은 이제 누구냐 하면 노나라 양공의 아들이 소공입니다. 소공의 아들이 정공이에요. 정공의 이름은 송나라 송자 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공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애공입니다. 애공인데 정공과 애공은 공자와 같은 시기를 보냈던 노나라 임금이에요. 그럼 공자는 애공도 섬겼고 그 전에 정공도 섬겼겠죠. 그러면 정공 때는 공자가 좀 젊었고 애공 때는 공자가 좀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공이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애공은 이름은 장입니다. 장인데 장개석 할 때 장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는 사기에는 장차 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애공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즉 뭐 즉자가 들어가니까 뭐 이제부터는 언제나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몇 글자라도 관계없이 앞에 것은 가정, 뒤에 것은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목적 가정절이죠. 민복 백성들이 복하겠습니까? 맨 앞에 하가 있으니 의문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한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 대화할. 자, 임금과 대화한 기록을 논어에 적을 때는
자활 그렇지 않고 반드시 공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는 격조가 높은 것이다 해서 존중하고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거는 이제 들것자, 그죠? 들것자. 또 하나는 더 이제 의미를 높이면 거용하다, 등용하다. 되겠죠? 거용해. 누구를 거용하느냐? 직. 직. 직은 뭐 고든 신하죠. 정직한 신하. 직전 뭐 우리 정치 상황에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 하여튼 일단 좋고 훌륭한 분이죠. 직을 직한 자를 거용하고 들어쓰고 혹은 듣들어서 조는 창고반 의무에 보면 창고반입니다. 그렇죠, 이거죠. 창고반. 그러면 반절이죠. 그럼 창은 치옷, 고는 오. 그럼 초가 되어야지, 그죠? 음이 초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개 하나씩 묶으면. 근데 언해에는 조로 읽었어요. 조를 언해에는 나는 초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세요. 자, 이 착자를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착오나다 그럴 때 착자죠, 우리가. 그죠? 잘못된 착자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잘못된다는 착자도 쓰지만 그 외에 어디에 놓다, 두다, 얽히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자 또 나왔네요. 제는 아까는 마늘 제자, 두루 제자. 여기 이제 주의 주석에는 제는 중야라 그랬습니다. 무슨 중자? 여러 중자. 대중 매체할 때 중자. 중자 스스. 이 중자. 뭐야? 여기 나온 제는 중야라.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는 중야라. 음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제, 지읒. 중, 지읒. 그러면 지읒, 뭐예요? 쌍성호운이죠. 쌍성으로 반절을 음을 적었죠. 제가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니까, 설마 그럴까요? 그렇게 심할까요? 심합니다, 정말로. 근데 어떤 것은 억지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니까요. 그걸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 특징상 가능하면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자는 이게 저가 아니고 제라는 걸 이제 원이 들어가면 주자의 해석 들어가면 그럽니다. 제왕이니까 여러 굽은 것이죠. 많은 굽은 것. 직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굽은 자는 많아요. 그러면 정직한 자를 거용하고 그다음에 조는 아까 조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제가 아까 이거 초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세요. 이제 요런데 이제 그 논어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걸 초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나는. 왜냐? 초는, 이 주에 보면 이 초의 뜻이 여기다 적죠. 사치하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초의 뜻이 사치하라고 그랬어요. 초의 뜻이. 그럼 사는 버릴 사자, 치도 버릴 치자죠? 둘 치자죠? 그럼 둘 다 버려서 방치하다 이 말이에요. 초의 뜻이 버려서 방치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초는 뭐, 한 글자로 아까 의무를 하면 초는 치하라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금방 제가 강조했던 게 되죠. 왜? 치읓이니까. 그죠? 그럼 초, 치, 치읓. 그러면 초는 치하라. 그럼 둔다. 치는 두 가지 뜻이죠. 그냥 둔다는 뜻이 있고 또 방치하다. 방치하다 무슨 뜻이에요? 버리다. 사치가 버리다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서 주자들을 한번 봅니다. 직한 자를 들어쓰고 왕은 굽다는 뜻이에요. 굽은 거예요. 굽은 거.
여러 구분자를, 직에 상대되는 말이니까 여러 구분자를 사치하면, 방치하면, 버려두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민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의 주장, 또 다른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되나 보세요. 이게 한문이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손은 치아라 했으니까 그럼 치자로 바꿔요. 이거 환치법이랍니다. 뭐뭐는 뭐뭐야라 그럴 때 글자를 아예 바꿔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치아라, 그죠? 예. 아까 여러 중이라 했어요. 이건 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예요? 합음자. 지난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어의 합음자. 그럼 초지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제왕인데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왕 보입니까? 저는 이 해석이 오히려 맞지 않은가 봅니다. 초저왕. 그럼 버려두다 여러 구분 것들을 방치하다 내버려두다 이제 이게 주자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 거직이 있으니까 직. 거자까지 하고요. 거직. 직을 등용하고 여러 왕을 버려두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을 들어 쓰고 직을 들어서 거용을 해서 둔다 어디에? 이건 아까 방치가 아니고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둔다 그것을 둔다 어디에? 구분 것에게, 잘못된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문자상으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문법상으로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고든 자를 들어서 어디에 두다. 어디에 두느냐? 여러가 아니고 그냥 구분자에게 둬요. 구분자들이 있으면 고든 자를 거기다가 둬요. 그럼 구분자들이 뭡니까? 자기에게 고든 자가 온 걸 행동을 보고 나도 저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도 고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 뒤에 것도 거기에 그대로 맞춰보면 그대로 되겠죠. 보세요. 거왕, 그 뒤에 겁니다. 이제 거왕. 이번엔 반대로 구분자들을 들어서 그것을 고든 자에게 두면 그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됩니까? 돼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언어에 대한 해석이 있죠. 그럼 어느 것이 더 공자의 의도에 가까울까?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땐 꼭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리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공자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중에 공자의 의도에 맞는 것이 그게 진짜 옳은 해석이다. 이제 이게 고문 해석의 거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주자가 한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든 자를 거용해서 여러 구분자들을 방치해버리면 그런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지만 구분자를 들어서 고든 자에게 여러 고든 자에게 갖다 두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요구하고요. 구분자를 들어서 고든 자를 들어서 여러가 아니고 이번엔 여럿이 아니죠. 구분자에게 두면 백성들은 복종하려니와 반대로 구분자를 들어서 고든 자에게 두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것이 더 공자가 말한 의도에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저로서는 아마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법적으로는 오히려 나는 제가 풀이한 제를 저로 읽고 읽을 때까지 의미 바뀌어야 되겠죠. 저로 읽고 무엇을 어디에라는 합음자로 보아서 해석을 하면 문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의미는 결국은 왕에게 예. 관리들을 제대로 좀 써라. 그러면. 오늘날에 아주 딱 들어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잘못 쓰면 다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 지도자가 아무리 뭐 나라뿐 아니고 오늘 회사나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밑에 그 참모들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경우가 많죠. 또 지도자는 적당히 똑똑한데 참모들이 훌륭하면 그런 회사는 망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 공자의 말대로 돼요. 고든 자를 존중해서 쓰고 굽은 자는 가능하면 좀 멀리 하셔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뭐 물론 뭐 정치뿐만 아니고 무슨 조직이나 회사나 무슨 기업이나 무슨 심지어 어떤 뭐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정직해야 되죠. 정의와 정직한 것을 일단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면은 당장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직과 왕, 직은 직은 되게 곡하고 상대가 되는데 여긴 굽을 왕자를 써서 직과 왕으로 써요. 이 곧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도자나 위장자나 무슨 조직의 장이나 자기 자신도 떼야 돼요. 우선 자기 자신이 곧아야 되죠. 자기 자신이 곧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안 곧으면 뭐 밑에 아무리 곧으려도 곧아집니까? 오히려 밑에가 곧고 싶어도 저 따라하면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상탁 하부정 어떤 친구가 물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중국어로 뭐라 그래? 한자로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건 한자로는 상탁 하부정이라 그럽니다. 써질까요? 이왕 뭐 한 편만 하니까. 말을 거꾸로 했죠. 상탁 하부 깨끗할 정자. 위가 탁하면 아래가 깨끗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이제 그런 직설적으로 했는데 중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맑아야 된다. 본인이 곧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직목지하 고든나무, 대나무째 똑바로 선 나무, 고든나무. 직목지하에 뭐가 없을까요? 직목지하에 뭐가 없을까요? 뭐예요? 직목지하에 무곡영이에요. 고든나무에 햇빛이 쬐가지고 그림자를 들인다면 굽은 그림자가 생길 수 없죠. 직목지하에 무곡영이라. 그러면 어디 지도자 자신부터 또 위에 있는 사람부터 자기 자신부터 곧아야 되죠. 자기 자신이 근본이 곧지 않으면 거기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곧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말한 이거는 직과 왕, 곧은 것과 굽은 것, 그것을 구별할 능력만 있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임금 당신에게 애공 당신에게 다 복종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얘기하면 왜 이랬을까요? 공자의 이 말을. 모든 것은 노릇 속에 상황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애공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사만에 휘둘려 가지고 그래서 사만이 시키는 대로 애공은 뭐 그렇게 뭐랄까 무지한 임금이고 뭐 포악한 임금이라거나 뭐 아니면 또 무능한 임금이라거나 뭐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보면은 그저 평범한 그런 군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만에게 너무 휘둘리니까 공자가 이제 빗대어 가지고 당신이 임금이라면은 당신 근처에 곧은 사람을 자꾸 갖다 쓰면은 백성들이 다 져갈 것이요. 굽은 사람을 자꾸 갖다가 고용하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아마 그 애공에게 인물 선별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아마 일러드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장으로 또 조금 이따 또 다시 뵙죠. 예.